예, 오랜만에 우리 열린 포럼에 같이 섰습니다. 어제 내려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좀 놀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선배학교 선생님으로서 우리 열린 포럼 식구들과 좀 소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적인 부분보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탄소 중립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리고 가슴에 안 닿고,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데도 가슴에는 안 닿는 거죠. 정치나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탄소 중립 막 기후 환경적 사람들은 급한데,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고, 온난하면 온난하고지, 나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마 이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없으면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왜곡되게 생각하는 게 모든 걸 에너지로 생각해 버려요. 근데 에너지가 월성 발전소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언론이, 방송이 잘못 자꾸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뭐 4차 산업이면 4차 산업이 뭐 사람,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게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정치가 바로 해야 되는데 왜곡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돼. 도둑질 하던 사람이 정치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감옥소 가야 될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오셨는데 한 분은, 아니 누굴 잘못인 게 아니라 정치가 제일 우리가 처져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 같아요. 근데 민도가 올라가면 그게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의 민도가 아직은 우리 너무 빨리 성장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목사님도 한 계시는데 저 탄소 중립사의 에너지라는 얘기를 갖고 오늘 어린이 선비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같이 할까 해보고 하는데, 어린이 선비들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꿈이 있죠? 여기 다 계신 다 꿈이 있죠? 경주몽의 꿈은 뭐죠? 각자의 꿈을 모아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면 그게 경주의 꿈이 되고, 그 꿈의 가치가 올라가면 경주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이사장님 맞죠? 네. 예, 그게 꿈인데, 그러면 인류, 사람의 꿈은 뭘까? 보니까 하늘을 나는 꿈이더라고요. 하늘 날다 보니까 별도 따보고 싶고, 달나라도 가고 싶고, 우주여행도 하고 싶고, 이게 인류의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꿈을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 맞잖아요. 그렇죠? 자전거포 주인이 몇 분 만에 이게 성공했을까요? 나는 거. 우리 어린이들도 물으면 잘하던데. 세 자리야, 세 자리. 999번. 나와 있는데. 108번째. 108번째 만에 자전거 타는 형태로 해가지고 날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어서 성공해가지고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앉아있으면 안 이루어진대요. 내가 움직이면 이루어진다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나라오, 우리 거기 우리나라 거고요. 이거는 뭐 아시죠? 암스트롱 달 착륙 처음 한 사람이고 비행기 처음 만드는 성공하신 분이니까. 이 꿈을 실현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달 날아가려면 뭐 우주선도 만들어야죠. 기술이 결국 발전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머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 사람이 요즘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I 같은. 이 기술이 발전되니까 농경지 사회에서 산업 사회하고 뭐 4차 산업에 AI 시대로 가는데, 로봇이 우리 머리만 딱 달면
AI가 되거든요. 이렇게 발전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될 때 뭐가 문제인가? 우리 삶은 참 편리해져요. 조금 뭐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고 편리한 삶이고 전기 밝혀주고 뭐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 켜주고 뭐 자동차 요즘 그렇죠? 삶의 생활은 편리해지는데 또 한편에는 산내 같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또 자연 환경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이게 파괴하고 싶어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발전하고 삶의 평질하고 막 뭐 미국 가려면 앞으로 공주를 싸서 내려가면 1시간이면 가거든요. 지금은 10몇 시간이 가는데 그런 시대가 자꾸 오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은 자꾸 옥토가 더티해지고 오염되고 또 공기도 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나던 음식들이 식물들이 저 서울까지 올라가서 생활하고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는 20도밖에 안 되던 데가 30도,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60도, 70도에서 견딜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못 견뎌요. 열대지방 사람들은 얼땐 견뎌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 타잔이 밀림 속에서 줄 타고 다니면서 뭐 열매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살던 그 시대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힘들죠. 옛날로 내가 편한 삶을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에 냉장고가 전기가 나가는 건 싫어해요. 그러나 그거는 반대죠. 또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도 나는 지금 생활에 백은 싫다. 이런 것들이 이율배반적인 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점점 더워지고 추워지고 왜 그러냐?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아시죠?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옛날 자연환경 산 속에 그 문 열면 저기도 나무들이 있네. 식물도 있네. 그렇죠? 산내 습속인 좋죠. 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산에 나가니까 숨을 쉬는데 제가 탄소를 뱉어내. 그 탄소를 먹고 사는 게 식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은 나에게 산소를 주더라고. 이게 서로가 호환이 되는 거죠. 상생하는 거죠. 따지면 식물들과. 근데 그런 이산화탄소, 메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지구도 모든 것이 변화가 되더라 이거죠. 뭐 여기 보면 다 아시죠? 이게 저거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되겠다. 이게 CO2고 지금 그 안에 메탄이 4.8%밖에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전부 화학 물질들이에요. 가스들이고. 네. 이게 온실 효과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 비닐막 아시죠? 비닐막 해놓으면 그 안이 무지 더워지잖아. 이런 것도 잘 자라고. 그 현상이에요. 보통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한 30 몇 프로는 그냥 오다가 반사돼요. 굴절된다고 그러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한 40% 되는데 이런 대기 중의 문제가 온도하고 전부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말은 그린하우스 온실 효과 막 그런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심어가지고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심어서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온실 효과라는 게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 실생활,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1도 올라가면 이렇게 된대요. 세상이. 영상을 좀 틀어주면 좋은데 뭐 그냥 가시죠. 2도 올라가면 이렇게 된대요. 뭐 제가 이건 3도 올라가면요. 남극, 북극이 다 녹아버리면 다 녹지 않아도 일본이 뭐 물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뭐 반 이상 잠길 거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제 그 성경책에 있는 것 같이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놓여 있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죠. 바다가 육지가 육지가 바다가 되고 그게 현실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우리 뭐 100세, 200세까지 산다고 그때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지구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폭염, 가뭄, 홍수, 요즘 감염병, 코로나 다음에 또 뭔가 올지 모르죠. 주기적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견뎌내면 사는 거고 견뎌내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태계 변화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 순수한 환경운동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은 그럼 이걸 제가 해서 하느냐. 거기도 이율배반적인 게 있더라 이거죠. 말은 환경운동 하면서 내 집은 생활 쓰레기로 막 쌓여 있는 거야. 이거 몰라. 아니, 본인들이 몰라. 이걸 우리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계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생활 속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단지 이거는 전부 국가가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정치인이 문제가 되는 거 자꾸 핑계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얘기는 경주몽 식구들은 커뮤니티로서 시민사회에서 뭔가는 바로 세우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1.5도씨 영향이 이렇게 영향이 된대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뭐 온도 상승되고 높은 위험이고 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다 이렇게 해수면 상승되고 그런데요. 참고하시고. 그럼 왜 그런 이유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공부할까? 에너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에너지는 저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에너지가 있고요. 하나는 타인이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구 에너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나의 에너지, 지구 에너지인데 내 에너지는 뭘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에너지를 열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자전거 타도 있고 이런 에너지, 열정적인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에너지가 뭐 내가 책을 좋아하면 책을 볼 때 나는 기분이 좋고 할 때 그 긍정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하는 에너지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나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고 내가 행동하거나 열정적으로 하거나 생각을 바르게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막 솟아나는 에너지. 실제 내가 아닌 외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에디슨이 에너지를 빛을 만드는 것 같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서 나와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잘하는데 여긴 좀 고급스러운가? 나 이쪽에서 좀 막힌다. 여기다가요 석탄을 지으면 이게 석탄 발전소예요. 화력 발전소고. 그래서 이게 물을 데피는 거거든요. 물을 데피서 터빈을 돌려서 제네레이터에서 블레이드 치면 전기 에너지 바뀌어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석탄 넣으면 석탄 에너지 되고, 그러면 가스, 오일을 넣으면 석유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기름 발전소. LNG 발전소 되고, 거기다가 우라늄을 넣으면요, 이게 방사선에서 무서워하시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만든 건 똑같아요. 어떤 이 용광로 속에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막 녹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거기서 그래서 포철을 녹여서 나오니까. 그리고 바람기 위한 풍력이죠. 그렇죠? 바람만 잘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불면 안정적으로 풍력 에너지. 우리 저 불구사에서 산꼭대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그다음에 서해안에 뭐 엄청나게 짓는다고. 태양. 이게 우리 태양 원자력에서 핵융합 앞으로 태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에너지 만드는데 왜 무슨 문제냐? 우리 에너지 전기도 이렇게 풍부하게 쓰는데 만드는 사람은 난 모르고 나는 에너지 전기만 잘 쓰면 되죠. 그렇죠? 우리 전기를 잘 활용해서 쓰면 돼요. 따지면. 근데 또 한 가지 에너지 있습니다. 물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 물 부족 현상인데 우리 물은 많잖아요. 근데 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H2가 중요해요. H가.
O는 내가 마시는, 호흡할 때 쓰는 산소고, H는 수소로 된 거네. 그 H2O가 스테이블 엘리멘트, 아주 안정된 원소예요. 물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발로 쳐도 안 깨지고, 그냥 물로 그냥 존재해. 그쵸?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야 되느냐. 고온, 고압에서는 돼요. 예를 들어서 H2SO4로 해가지고, 항상 분리하면 화학기술, 그러면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는 뭐냐? 우리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너 이거 알아? 그러는데. 그레이 수소, 뭐, 블루 수소, 그린 수소인데요. 이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 수소는요, 아까 석탄 뗄 때 에너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석탄 뗀 화석 에너지 갖고 분리를 해요, 화석연료. 그래서 수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CO2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데 CO2는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그레이라고 그래요. 회색. 그러면 블루 수소는 뭐냐? 그레이 수소 똑같은데 그 나오는 CO2를 잡아먹어야 돼. 없애야 되는 거야. 캡처해서. 다는 할 수 없는데 어떻든 발생된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블루라면 이런 것도 블루 수소예요. 가격이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러면 그린 수소는 뭐냐? 그린 수소는 자연에 있는 물 갖고 이용해요. 여기에 에너지는 어떤 거냐? 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죠. CO2가 없는, 탄소 생산을 하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물을 분해해서 H를 뽑아내는 게 그린 수소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일 싸, 생산하는데 갈수록 비싸요. 그리고 기술이 아직도 부족해. 우리는 수소가 없어요. 우리 만드는 게 거의 수입하고. 포항제철 같은 데는 수소가 무지 많이 필요해요. 산업에는. 우리가 생각 수소가 어디 쓰냐 그런지. 우리 직접적인 수소를 풍선 있죠. 풍선에 수소 넣으면 어때요? 풍선 안에 수소, 질소나 그다음 아르곤가스는 막 날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가볍잖아요. 수소가. 이게 H2O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몸의 70%가 우리 정교님은 저 같으면 60%, 70% 이하가 되고, 이 젊은 대학생은, 조교 선생님 정도면 80%, 70% 되는, 초중고 학생들은 80% 정도. 우리 몸에. 굉장히 짧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희석을 시켜야 돼. 다일루션.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걸어야 그 윤활유가 막 돌아가가지고 자꾸 재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드라이해지잖아요. 건조해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생활 속에 똑같은 건데 어렵게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뭐가 문제인가? 탄소 중립 2050이랑 나온 것들이 왜 나왔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가능한 쉬운 것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 다 뺐습니다. 세계 현황이 어떻고 뭐 보통 이거 얘기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다 뺐습니다. 이제 일단 용어를 좀 알아두면 편리할 것 같아. 탄소 중립 2050 우리 조교 선생님 학생들이 얘기할 때 이거 해주는 거 아니야? 탄소 중립 2050 관광학과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원자력만 에너지 거만 아니라 누구든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이게 탄소 중립 2050은요 2050년까지 우리 탄소 내뿜는 거 없애자는 거예요. CO2를 다 없애서 제로로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쵸?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2050, 2030, 2030까지 얼마까지 줄이자. 지금 여기 탄소 양이 50% 있다 그러면 뭐 30% 줄이자. 2050년 가서는 0으로 하자. 이 얘기거든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 탄소 중립 세계 정책이 뭐 탄소 중립하자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러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 다음에 NDC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요. 우리는 이런 정도로 감축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 중국은 안 해. 뭐 이런 식의 배짱 틀린 나라도 있고요.
뭐 저개발국가는 우리는 아직 뭐 니네들이 많이 생산하지 이런 형태 산업이 발전된다. 이게 국가별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ESS는요. 특히 태양광 하면서 ESS 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에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이게 무지 비싸. 기술 개발 따질 때 있고. 우리 손 총장님 잘 아시겠네. 우리 이효선 대표님도 그렇죠? RE100 간단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앞으로 모든 것 탄소 내뿜는 모든 건 없애버리고 신재생으로 가자. 태양광 풍력으로만 살자. 참 좋은 얘기지, 그렇죠? 진짜 긍정이. 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 그 뭐 원시 시대로 가면 간단해요. RE100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뿜는 거는 식물들이 먹고 식물들이 내배 산소를 하고 살면 자연에서 원시 시대로 타장같이 그렇게 밀림 시대가 살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데피니션 용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가 필요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예. 그럼 탄소 중립이란 순 배출량 우리 나오는 배출량을 좀 제로로 하자는 거죠. 식물이나 이런 데 흡수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훔쳐서 넷 제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숲을 그려놨습니다. 숲속에 가면 하니까 준정부 협의체가 이 평균 온도 2100년까지 1.5도씨 이내로 자꾸 올라가니까 2010년 대비 뭐 45% 이상 감축하자. 그렇게 협의하고 2050년 가서 네트 제로를 달성 좀 하면 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하자는데 누구든 더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다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좋은 세상 아는데 좋은 세상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 잘 몰라.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좋은 세상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투표해주겠다.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코스트가 가장 큰 문제죠. 돈이 많이 드니까. 특히 산업 기업가들은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 CO2 배출하지 말고 철강 생산하라. 그러면 지금 단가가 5,000원이라면 킬로그램당 5,000원이라면 500만 원 되면 되겠죠. 기술 비싸게 개발해서 그러면 그 철광석 포철 만든 거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수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이 70% 이상 먹고 사는데 이게 경제성과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냥 슬로건만 내놓고 나는 몰라라 그러니까 저게 투자하고 왜냐하면 내가 옷을 만들어서 팔 때 사는 사람이 고객이 사야 내가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보면요. 19%는 전기고 82% 화석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 만든 전기, 이런 전기는 19%밖에 안 됩니다.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에 80%는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81% 화석 에너지는요. 주택, 건물, 자동차 나는 괜찮아요. 저는 전기차예요. 근데 전기 충전하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뭘 갖고 만드냐? 저는 태양광과 원자력을 만든 전기를 쓰니까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화석 에너지 만든 전기를 쓰죠. 그리고 산업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쓰잖아요. 집에 저거 쓰죠. 도시가스 쓰죠. 그게 전부 이런 거예요. 가정, 건물. 이게 80% 넘어. 이걸 넷제로 하려면 이걸 줄여야 되는데, 우리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19% 안에는요, 석탄, 석유, 아까 석탄, 석유,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까지 다 포함해서 19%라는 거예요. 전기야. 그 안에 지금 석탄, 석유 이것이 거의 7, 80%예요. 원자력 얼마 안 돼요. 신재생도 얼마 안 돼. 그걸 다 없애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되 CO2가 없다는 얘기예요. 탄소 배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어야 81%가 화석 에너지인데요. 이게 어디서 쓰느냐면요. 산업용에 코크스든 납수 이런 거 전부가 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 다음에 수송용 차, 뭐 화물차 전부 석유 가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기차, 우리 손정님 전기차 사셨죠? 저도 전기차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바꿔 가야 돼요. 가정용에 저도 도시가스 이제 안 씁니다. 저는 그 레인지 씁니다. 전기로 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도시가스 안 씁니다. 근데 나만 바꾸면 되냐? 건물 자체 난방하고 이런 거 뭐로 쓰죠? LPG가 뭐죠? 뭐 도시가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네트 제로 가려면. 그다음에 전기는 19%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19% 안에서부터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화석 에너지가 지금 80, 70% 이상이거든요. 전기 생산하는 화석 에너지 연계. 그것도 다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삶이 원시시대로 가든지 아니면 또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2050에 안 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2030은 이렇게 했는데 2050 이렇게 아주 슬라프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여기도 그래도 좀 나아. 우리 여기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요. 그러면 여기 팩다야. 우리 이호선 대표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60, 70%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 그거 안 하고 원시제도 가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건 세계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산업이 반도체도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은 걱정이죠. 그렇지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화석 연료는 전기 스스로 바꾸자. 그 다음에 수속 내연기는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로. 그 다음에 건물 도시가스는 전부 전기화해서 없애서. 그러면 지금 전기값 싸다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전기값 무지 비싸지겠죠. 그럼 그 전기 생산을 뭐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되죠. 신재생으로 되느냐? 간헐성이죠, 그렇죠?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자력과 신재생만 갖고 되겠느냐? 그것도 캐션마크, 그죠? 원자력은 또 방사선인데 국민 수용성 부분이 또 걸려있고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그래도 그 두 가지 맞고 안 되죠. 지금 윤 정부는 거기에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에너지, 원래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효율성, 안전성, 안보 뭐 여러 가지를 엄쳐가지고 경제성 다 해가지고 그때 세계 시장에 따라 하는데 우리가 원자력과 태양 에너지 이런 것들은 국산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태양 우리 거가 있고 뭐 팬넬 수입은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건 뭐 그건 부품이니까 그게 우리가 5, 6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이건 키스테 발표한 10대 미래의 유망 기술인데 그렇게 에너지 저장 뭐 이런 거 바꾸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원자력 얘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원자력은 두 가지입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분열입니다. 이걸 분열하면서 계속 충돌시켜서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나와. 200매부씩 계속 나옵니다. 한번 분열할 때마다. 그게 계속 되니까 연쇄 반응이에요. 핵폭탄이 이게 연쇄 반응에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핵폭탄이 될 수가 없어요. 2 내지 3%밖에 농축이 안 돼 있어요. 핵폭탄은 99% 농축이 돼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융합이에요. 방사선이 없다고 근데 트리튬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핵융합은 태양을 만드는 건데, 뭐, 글쎄요, 50년? 제가 보기에는 every 10year라고 하더라고요. 매 10년마다 다음 10년, 좀 시간이 걸려요. 태양광. 지금 프랑스의 이터라는 거에서 세계 6개국, 7개국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이터 실험론을 우리 대전에도
혁명 연구소에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초 정도 해보는데 재질 문제도 있고요. 그 온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되면 이 태양 해되면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태양은 연료가 없잖아요. 셀프입니다. 융합이 그 셀프로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주요국의 원자력 뭐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 하다 보니까 원전을 자꾸 줄여가자.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된 환경운동 생태계 사람들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경제가 희청해지는 그런 부분이 됐죠. 방사능 문제, 안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과 원전 체감권 쓰는데 이게 가능한 게요. 우리나라가 독자 공급 능력이 있습니다. 운영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품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 5년 동안 거의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아직 아니면 다 망가지면 중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그게 지키고 있고요. 기술력은 뭐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요.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중국이 좀 근데 뭐 서방하고 그 사회주의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게 맞먹는 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도 있는데 프랑스도 너무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고 특히 UAE 원전 내기를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데 못한 것 같아요. 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다 원자력 안전 기술의 기술 능력을 안전성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 20년, 30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산 이유는 예? 우리가 경쟁이 있고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가격 경쟁이 있습니까? 임금비라든지 뭐 제조원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설계부터요. 제작, 두산중공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뀌는데 모든 기기를 거기서 제작합니다. 미국으로도 공급하고 터빈 그 뱃셀 같은 거 다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몇만 개의 부품인데요. 퀄리티된 원자력 발전소 쓸 수 있는 모든 부품을 우리가 국산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나오는 거는 부품 때문인가요? 아직 기술 부분이죠. 기술이. 예, 안전성 부분이고. 이게 서방과 또 저 차이도 있고 중국은 국가가 세니까 뭐 자기 패밀리 국가들은 다 중국은 러시아하고 지금 한국이 죽다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걸 어느 나라도 믿어요. 러시아나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믿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이 왔을 때 같이 협력하자. 미국이 한국하고 그 부분을 거리를 뒀었어요. 한국이 자꾸 그러면 핵무기 만들 거 아니냐.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의 그 과제 제목에 연구 보고서 시작할 때 제목에 조금만 이상한 단어 있으면 검토가 들어옵니다. 바로. 그게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게 대한민국 같아요. 원자력 기술이. 그래서 예. 탈원전 5년 동안 정치에 예. 원자력 기반이 상당히 무너졌다는데 예. 어느 정도입니까 실패가? 중소협력업체가 한 3, 4천 개인데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게 그걸로 못 먹고 사니까 다른 데로 다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수주가 없으니까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태양광 한다, 신재생 한다 이런 거 갔는데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원이 필요하죠. 지금은 예. 보수 인력들이 예. 국내에서 전역하는 건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외국으로 기술 유출된다든지 이런 상태는 꽤 많이 나갔어요. UAE를 중심으로. 근데 그런 뭐 나가면 또 키워야죠.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죠. 나중에 무수 인력 양성. 그거는 그렇게 근데 이게 원자력이 금방 산다고 뭐 내일 당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정부가 혜택을 제일 많이 입을 겁니다. 지금 정부는 그 노력하면서 시작해가지고 해놓으면 왜냐하면 그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스톱됐던 것들이 지금 다시 복원하면 그 다음 정부가 혜택이 되는 거죠. 지난 정부에 했던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정부가 그걸 겪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계속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그 계속 지속됐으면 우리나라 원자력은 거의 그러면 우리 에너지 부분이 지금 가격이 몇 배씩 뛰어도 산업의 수출이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을 많이 처하겠죠. 그 한전 적자가 뭐예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전인데 그 적자가 결국은 전기값 안 올리고 묶어두는 거거든요. 이게 100원에 생산해가지고 2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원에 생산하고 50원에 파는 거지. 50원 적자는 부채인데 그게 결국 우리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야. 공기업이니까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리가 필요한 거고 우리도 미국이 필요한 거고 하다 보면 수출 경쟁이 좀 강화되고 있고 뭐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에서 배출, 흡수 이 모든 부분이 원자력이나 SMR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저거 할 수가 있죠. 있고 그다음에 SMR이 용량이 좀 얼마 안 되는 건데 뭐 지역 난방로 역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도시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다 그냥 지역 SMR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유 원자력 안에 모든 걸 다 고유 안전성이 있어요. 셀프로 돌아가고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고요. 그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나라는 이 대형 원전 중심으로 돼 있고 SMR을 지으려면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 조금 도시 이런 데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출도 아마 근데 다른 건 다 빼버렸어. 근데 시장성도 이제 그 소형 원자로 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 공장이 지금 경주로 오나 연구 단지가 들어오는 건가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산 그쪽에 있죠. 두산중공업. 여기는 원자력 연구원이 들어온 거 제2용 원자력 연구원 실험하고 이런 거고요. 예. 우리 SMR은 기술이니까 설계 기술은 지금 김천에 그 코팩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작기기니까 미국과 공장 탐색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차피 대형과 중소형 원자를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하냐? 저는 지난 정부가 우리 보통 자동차 엔진 옛날에는 리빌트 했잖아요. 폭스바겐은 리빌트 했잖아요. 내 엔진 뒤에 있어, 뭐 앞에 있어 그런 것 같이. 보통 수명이 40년인데요. 미국은 지금 40년에 20년, 20년에서 두 번씩 수명을 연장해서 한 7, 80년 씁니다. 네, 우리도 그 부분에 고쳐서 하면 되거든.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그냥 그 정책을 바꿨는데, 어차피 또 다시,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걸 안전성만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드는데, 그런 부분. 근데 우리가 부지를 더 확보할 수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해안에 이제 부지 또 확보할 데도 없습니다. 기존 부지 말고. 신안을 신을지, 그건 좀 아직 살아있는, 죽였던 살아있는데, 더 이상 부지는 없습니다. 그럼 기존 원전에 폐기한 자리에다 원자력을 발전소를 짓거나 SMR은 뭐 도시 중심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다른 부분이 커버를 해줍니다. 네, 그걸로. 수소 경제 뭐 20, 30, 이 목표가 해놨는데 전부 수입이야. 우리가 아닌 해외 기지에서 갖고 오는 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딱 막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산 에너지라 얘기할 수 있는 게 풍력이나 태양광은 우리 뭐 원자력까지. 원자력은 그 연료를 보통 한 3, 40년 우리가 수입 안 하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부품 우리 다 공급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두 가지만. 그 수소는 암모니아 하는데 무지 많이 씁니다. 또. 수소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진짜 많이 산업계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자력으로 그린 수소 만들자. 하이템퍼처 게스쿨드 리액터에 수소, 제가 옛날 수소 전도사를 했는데 안전에 있으면서 수소 전도사를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싸게 생각할 수 있고. 무지 비싸더라고 수소 생산이. 지금 8천 얼마나 그러더라고 킬로와트. 이게 넥소, 수소열의 수소 전도사. 그래서 제가 맺는다기보다는 좀 미래 사회는 어떨까 제 생각을 좀 쭉 얘기하면서 자꾸 에너지 탄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모든 산업의 탈탄소라고 하면요.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전 모든 해석되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 우리 생각까지도. 그래서 친환경 경제로 디지털 가야 되고요.
특히 조세제도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탄소세도 내고 뭐 다 해야 됩니다. 기존에 또 없앨 건 없애고 이게 우리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좀 살아가려면 좀 안정되더라. 그다음에 뭐 탈탄소는 뭐 원자력 재생 천연가스밖에 없잖아요. 수소까지. 지금 현재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에너지는 풍부하다 보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거는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니까. 옛날에는 화석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 탄소가 없는 그런 걸로 좀 가야 되겠죠. 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닌가. 우리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내 생활 습관에 내 패턴을 좀 바꾸자.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나는 탄소 없는 차를 타자. 전기차는 앞으로 그 뭐야 화석 연료나 이거 말고 신재생이나 그 원자력으로 생각하는 수소 에너지를 갖고 하면 이제 에너지 전기차도 수소차도 탈탄소가 되겠죠. 원자력은 방사선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또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깨어가서 잠잘 때까지 계속 탄소를 생활 속에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들이 탄소를 만드는 행동을 많이 하죠. 도시가스 스위치 켜면 탄소 나오지, 그렇죠? 이거 안 켜면 되죠. 그러면 나는 밥 어떻게 해? 난 뭐 해야? 그걸 다른 걸 바꿔주는 국가가 같이 해줘야겠죠. 그리고 요리할 때 그런 거예요. 요리할 때 내가 어느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CO2를 발출하겠죠.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건 자동차, 수송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걷기만 하면 괜찮겠지만 걷다가 좀 물 버리면 그 쓰레기를 치우려면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쓰레기 버리면 누군가 치우겠지. 거기는 탄소가 없겠지 이게 아니라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또 뭔가 그 소각하고 하려면 또 탄소가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중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 패턴이 좀 필요하겠다. 변화가 필요하겠다. 솔직히 중요한 건 경제, 과학, 기술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로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용 오류도 많고 자꾸 이게 뭐 요즘 유튜브나 SNS 좀 보면 전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기술, 경제, 지식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코인 있잖아요. 코인이 돈이에요? 투자예요? 근데 이번 주간이 다보스 포럼이에요. 오늘로 끝나는 것 같은데 다보스 포럼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했대. 코인은 투자다. 그냥 돈 벌고 먹고 튀는 아직은 왜냐하면 그 코인에는 실물 저게 받침대가 없다. 머니는 돈은 화폐는 누군가는 보장을 해준다. 1,000원 생산하면 1,000원 화폐를 만들면 1,000원에 대한 옛날에 금 화폐를 금을 갖고 있던 것 같이 국가가 지켜주는데 코인은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된다. 가상화폐 얘기예요. 그런 것들. 그게 나쁘고 지금 아니라 앞으로 가는 세상인데 그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게 국가만 해도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공조해서 조금씩 온도를 내려가는 역할. 이 지구상의 후손들이 조금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네. 그러려니까 우리의 인식의 변화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하늘도 보고 뭐 체력도 튼튼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도 포근해지지 않을까.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탄소 중립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 인식을 베껴서 탄소 중립 사회에 가도록 국가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나도 그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맞은 말입니다. 다른 건 기술적인 거 다 빼가지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뭔지 알죠? 이 그림, 이 사진, 이 손 총장이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줬더라고. 2차 연도 과학시민대학 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책자. 2차 연도가 우리 경주몽이 수행하게 되면 또 우리 이번에는 좀 재밌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해서 같이 과학시민활동에, 과학문화학상 활동에 경북도가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 경주몽이 조금씩 씨앗을 작년부터 조금씩 뿌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바마, 저는 오바마를 좀 좋아하는데, 그 변화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좀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변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변화 속에 미래 사회에, 뭐 탄소 중립 사회, 미래 사회에 좀 내 스스로가 좀 변화해서 살아가면 더 깨끗한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